이번 주는 2주차 이제 아까 어제 지난주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방사선의 작용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방사선을 일단 분리를 해봐야겠죠. 근데 교재에 보시면 방사선은 일단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첫 번째 자연 방사선, 그 다음에 인공 방사선. 사실은 그냥 살기만 해도 우주나 땅, 음식, 건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방사선을 이미 픽폭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위험을 받을 정도의 픽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사선은 또 인공적으로는 또 삶에 저희가 생명 연장에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엑스선 촬영이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방사선입니다. 근데 이 피폭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폭이라는 걸로 오히려 이게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방사선의 물리적 성질 두 가지가 좀 많이 문제 나오는데 방사선에는 전자기 방사선과 입자 방사선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집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종류를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전자기 방사선과 그 다음에 입자 방사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자 방사선을 보면 입자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양성자선, 그 다음에 중성자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입자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서 전자기 방사선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자기 방사선의 특성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방사선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너무나도 많이 논란이 돼 있었어요. 일단 이 파동성의 근본은 빛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파동성. 빛에서 갖고 있는 이 파동성을 1801년에 토마스 영이 빛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매질의 일정한 힘에 의해서 파동이 생기고 이 파동이 동시에 매질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겹치는 부분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아주 오랜 동안 거의 100여 년을 이 파동성이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이 반지에 닿으면 반지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오면 반짝하는 광전자를 난다고 했는데요. 광전자에는 나오는 입자에 의해서만 일정한 입자가 나온다. 그래서 광전자가 나온다. 이런 논리를 펴서 입자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다 이거는 100년 이후에 나타났지만 누구도 이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현재는 빛의 전자기 방사선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두 가지의 중론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시라고 했던 이 영상은 빛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방사선의 이야기와도 딱 맞아서 방사선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고자 요 이중 슬릿 실험과 그 다음에 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좀
과학 쿠키라는 분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의 능력인데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말한 것 중에서 전자기 방사선 안에 종류가 좀 아까 정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전자기 방사선의 안에 있는 종류를 한번 보면 여기에 우주선, 감마선, 감마선이 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것들이 전자기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자 방사선에는 입자 방사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알파선, 베타선, 데타선, 그리고 아까 양성자선, 중성자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사선을 전리하느냐, 우리 전리 배웠잖아요. 궤도 밖으로 전자를 몰아내는 거, 그거는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로 나누는데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 방사선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일단 종류만 볼게요. 비전리 방사선과 일단 비전리 방사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원적외선, 그다음에 열선, 마이크로파, 전파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였잖아요. 이제 아까 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전리 방사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전리 방사선. 그다음 전리 방사선은 무엇이냐? 전리 방사선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전리 방사선을 보면 알파선, 베타선, 양성자선, 중성자선, 엑스레이, 감마선, 우주선. 이것들은 지금 전리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 방사선과 입자성이 또 전자기파와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의 비전리 방사선은 전자기 방사선의 대부분 자외선, 열선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전리 방사선은 입자 방사선의 강력한 아이들과 전자기 방사선의 우주선, 감마선, 엑스레이가 같이 겹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표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선의 작용인데요. 과학 쿠키에서 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잠깐 보셨다면 엑스레이는 5가지 작용이 있어요. 다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물질을 투과하는 투과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리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 작용, 네 번째는 형광 작용, 다섯 번째는 열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이 작용들을 다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투과작용은 물질을 빛은 통과, 뭐 종이 한 장도 다 사실은 빛은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엑스레이를 물질을 통과하고 사람의 몸을 통과해서 엑스레이 흉부 촬영 보통 하는 걸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 수화물 검사하면 수화물 검사 안에서 드라이기와 총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엑스레이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선박 용접이라고 돼 있는데 선박 용접이 사실 소금물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물에 문제 없이 용접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용접 기술을 투과 작용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전리는 우리가 엑스레이 치료에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시험에는 이게 좀 많이 예시로 나옵니다. 감자를 이제 외국에서 저희가 들어올 때 감자가 왜 오래 두면 잎사귀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잎이 안 나게 방사선을 쪼여서 들어오면 오랫동안 오는 동안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의료기구를 멸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작용은 뭐 의료 방사선 사진, 우리가 엑스레이에 나오는 엑스레이 사진, 사진작용이고요. 영상, 그리고 필름 배지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필름 배지를 아마 2학년 때는 끼일 텐데 그 필름 배지가 이 사진 작용에 의해서 거기에 누적되는 양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필름을 엑스레이를 피폭했는지 알 수 있는 필름 배지를 착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진 작용이 들어가고요. 형광 작용은 이제 방사선이 노출됐거나 방사선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을 검출하는 검출기를 사용을 할 때 이 형광 작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출기에 이용을 주로 하고요. 열 작용은 우리 대단히 잘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쓰실 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서서히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앞에 이 엑스레이의 작용이 일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주변에 돌릴 때, 기계를 돌릴 때는 주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성질인데요. 이거는 국가시험에 항상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외우지 못하더라도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엑스레이와 빛이 같은 것과 서로 다른 것,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같은 것을 외우시든지 다른 것을 외우시든지. 그래서 과학 쿠키 잠깐 보시면 엑스레이는 일단 직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초당이에요. 초당 30만이에요. 3만 아닙니다. 킬로미터를 전파하고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딱 누르면 벽에 30만 킬, 한 1초 딱 되면 30만 킬로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적인 전장, 전기장, 그리고 자장하면은 자석의 힘, 자장에 굴절하지 않고 굴절 안 해요.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그리고 엑스레이 필름을 감광시켜요. 이 감광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전에는 엑스레이 필름을 아날로그 필름 보면 착각착각 하는 그 필름 보면 안에 필름을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필름이 우리 영화 필름 가끔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영화 필름에는 옛날에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 거 여기 딱딱딱딱 껴서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이렇게 필름이 좀 말려 있었는데 이런 필름을 아빠들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주고 딸이 이쁜 사진 딱 찍어주고 이거를 뺄 때는 열심히 역으로 돌려서 다 안으로 감아 넣은 다음에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쫙 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앞에서 햇빛 있는데 쫙 내리쬐는데 이걸 하면 얘네들이 다 감광이 돼서 전부 다 타버렸어요. 필름이.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이 다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엑스레이에 빛에 노출되는 것처럼 엑스레이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광을 시키고요. 나중에 이 감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유사한 방법으로 물질에 음영을 투사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음영을 투사한다는 뜻이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빛은 보이지만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그리고 파장이 엄청 짧다.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물질을 통과하는 거죠. 그걸 투과라고 하고요. 우리 가시광선 이 휴레시는 종이도 사실은 통과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물질들이 있어요. 나중에 히토류 막 이런 거 배우는데요. 특정한 물질에 형광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형광작용으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좀 줄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요거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를
전리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반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빛은 광전 효과만 나니까 천이 정도만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전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 각 전체로 갈 수 있는 이게 엑스레이의 힘입니다. 엑스레이는 이렇게 물질을 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뒤에 조금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뒤에 수업 시간 고전 산란, 광전 효과, 콤톤 산란을 함께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